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 컴퍼니 신건호라고 하고요. 오늘 제목은 고도로 발달한 AX는 창업과 이제 구분할 수 없다가 주제고요. 슬라이드 좀 워디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끝나고 발표 자료가 공유된다고 하니까 디테일한 내용들을 읽으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작성을 했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고요. 첫 번째는 이제 AX 기회를 날려 먹으면서 이제 배운 것들을 공유를 드리면서 결국 고도로 발달한 AX는 이제 창업과 집에 없더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AX 이제 플레이북을 제가 생각한 어떤 룰들을 한번 공유드리는 시간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제 에코와 델타여서 저는 AX 컨설턴트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커리어 패스를 간단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컨설턴트의 특징이 항상 넓고 얕은 스킬셋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대형 컴퍼니의 B2B 사업부의 본부장을 맡으면서 매출 혹은 이제 영업이익을 만들라는 이제 숙제를 받아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D를 하고 있고요. 사실 되게 무서운 점은 BD를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논리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어? 라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안 나오면 이제 100명의 연봉이 저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압박감이 있는 이제 2025년이었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도입이라는 이제 PO도 했고 컨설팅도 2년 넘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이제 파이썬 기반 모델링 하면서 이제 코드도 조금 만져보고 그다음에 카스트에서 머신러닝 딥러닝도 찍먹해보고 이제 공학도로서의 마인드셋을 탑재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이제 본부장이니까 되게 돈을 벌어와야 되는 역할인 건데 해피하게도 되게 이제 AX라는 주제에 심취할 수 있는 환경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 엔터프라이즈 고객한테는 AX 교육을 전면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대기업 레벨에서 AX 니즈가 뭐가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결국 AX 교육을 한다는 거지 AX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니즈를 듣게 됐는데 당연히 모호하단 말이죠. 원하는 교육도 모호하고. 그래서 이제 어린아동자 같은 고객분들을 만나서 그 니즈들을 진단하고 구조화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세요. 라는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이제 컨설팅과 SI를 붙인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년도에 런칭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왼쪽이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는 AX를 해낸다가 목표가 아니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베스트 넘버원이 이제 지금 시대 AX이다 보니까 이제 별의 별짓을 다 했어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부 교육도 직접 그냥 다 뛰고 이걸 한다고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아서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막 프로덕트들을 배포하고 있고 제임스 GPTS 프로덕트 대시보드 에이전트를 만드는 에이전트 제임스 GPTS 등도 이제 열심히 배포를 시도해봤었고 이제 올해 11월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AI 트랜스포메이션 팀을 세팅했는데 당연히 이제 동훈이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까.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채용을 공고 열고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교육팀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느끼신 4분 그냥 뽑아가지고 제 배치해서 엠파렌도 모르지만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안서 워크플로우로 완전히 이제 리빌드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드가 꽂히면 결국 고객한테 나갈 제안서까지 PPT로 나오는 걸 만들고 있고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AX를 해보고 있는 게 제 현 상황인데, 그래서 제 핵심 질문은 어떻게 해야 AI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 이제 조직 차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고 아마 그게 이제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똑같이 이제 가진 질문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술학산 곡선이라는 건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좀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여기에 당연히 있을 건데 제가 대기업 대상으로 X 미팅이나 교육 미팅하고 내부 사업부 돌아봤을 때 느낀 건 여기 계신 분들 한 이쯤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극단적으로 아웃라이어들이신 분들인데 내 조직장은 어디 있을까요? 사업적 관점에서의 조직장은 여기 있으면 땡큐이고요. 그리고 내가 AX 해야 되는 카운터파티, 마케팅팀, 교육팀, 세일즈팀은 여기 있으면 땡큐예요.
근데 이게 개인의 생산성을 넘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이분들한테 이걸 강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심지어 보통 이렇단 말이죠. 내가 왜 너랑 주받아로? 그러니까 결국에 되게 난이도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C레벨 분들은 그렇게 쉽게 리소스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시대의 리더 포지션이 아니면 조직 차원의 생산성을 AX 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는 한두 장? 뭐 리더라고 해도 두세 번의 트라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성공한 AX와 실패한 AX를 하면서 좀 배운 것들을 공유해 드리면 그런 트라이 앤 에러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티켓 낭비를 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 했던 거는 이제 교육을 넘어서서 이제 제안서 검색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야겠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 컨설턴트 분들이 고객사의 니즈를 듣고 교육을 설계해서 제안을 하는 워크플로우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정석대로 진행을 했어요. 당연히 인터뷰에서 워크플로우를 따고요. 이제 쭉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을 때 이렇게 그려주는 에이전트들을 제가 한 4개 정도 만들어서 이제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게 역시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고 당연히 이제 워크플로우 분석했으면 그 다음 뭐 하라고 하죠? 병목 분석하라고 하죠. 그래서 봤더니 결국은 내부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그래서 고객사의 특징에 따라서 참고해야 되는 제안서는 다 다른데 다 드라이브에 있고 300개인데 다 열어보면서 봐야 되니까 이거 완전 AX 하기 좋은 로잉 프로시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소스 투자한 게 그 당시에 이제 전략팀이 있었는데 뭐 실무자 인터뷰, 전략팀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제가 기획하고 프로덕트 그룹장님이 개발해 주시고 1차 배포 피드백, 2차 배포 뭐 했는데 이제 실패했죠. 아무도 지금은 잘 안 써요. 그리고 그냥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망했던 AX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또 두 번째로 뭐 여러 가지 시도했던 것 중에 성공했던 거는 이제 스킬 컨설팅이라는 서비스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서비스를 그냥 AX 했던 게 되게 성공적인 경험이었었어요. 근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스킬 컨설팅이라는 거는 뭐 배터리 솔루션,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하는 데서 R&D 본부에서 팀 80개 그리고 직무 한 100개인 분들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 스킬을 정의하고 교육 체계를 짜주세요를 팔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막 롯데백화점 이런 스킬 컨설팅 한다 하면 팀에 맡기면 되는데 저는 이제 컨설턴트였다 보니까 여기 한 내비두면 사고 나겠다라는 감이 딱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 4명이 2주 내내 밤을 새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때는 워크플로우 분석이고 뭐고 없었고 그냥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로직을 짜고 에이전트를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지 제작하는 것까지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배포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제 컨설턴트로서의 어떤 로직을 세우기 위한 질문들도 다 GPT랑 같이 짰었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직접 개발했던 거죠. 근데 그리고 이렇게 쭉 이런 어려운 어떤 컨설팅 업무를 쭉 AX 파이프라인을 짠 다음에는 저 혼자 한 5번 정도 이터레이션을 돌았어요. 그래서 로직 짜고 산출물까지 나오는 거를 보고 이 너무 로직이 헤비하네.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게 되게 신기했던 건 컨설팅 할 때는 이런 이터레이션을 돌릴 수가 없어요. 개발과 다르게. 그냥 사람이 직접 노가다를 한참을 뛰어야 결과를 8주 뒤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AI랑 같이 하면서 5번 돌리고 팀에 이제 배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토일 월화 한 5시간씩 써서 만든 워크플로우인데 되게 조합하거든요. GPTS가 5개가 연결돼 있고 1번에서 받은 제이슨을 2번에 넣고 2번 제이슨을 GPT가 분석한 그 다음 결과물을 막 연속적으로 넣은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업로드하면 이제 엑셀로 된 서면 인터뷰지를 만드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 워크플로우 그 제안서 시스템보다 훨씬 더 낯선 이제 워크플로우, 새로운 워크플로우여서 이걸 이제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쓸까 싶었는데 이건 오히려 대성공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갈아탔어요. 그냥 제이슨이 뭔지 모르지만 써요. 그냥 이 웹페이지의 링크, 제가 사업부에서 일하면서 이 링크로 들어가서 뭘 쓰세요라고 해봤자 절대 안 쓰거든요. 버려지는 링크들인데 이건 진짜 죽기 살기 다 써서
모두가 새로운 워크플로우로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생각한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다. 첫 번째는 이제 효용의 크기가 AX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를 배웠는데, 결국 실패했던 걸 보면은 기존 제안서 탐색 시간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였는데 이걸 쓰면 한 15분 정도로 줄어들죠. 한 4배 정도 편해지는 거고, 이 AX 케이스는 혼자 이제 이거 안 썼으면, 이 워크플로우를 안 갈아타고 기존 방식대로 하면은 하루에 12시간씩 막 2주간 해도 120시간 걸리는데, 이걸 쓰면 어쨌든 오늘 난 칼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효용이 제가 항상 생각했던 10배, 20배는 돼야 무조건 갈아탄다. 4배, 5배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외에 왜 성공했을까도 해보면 뭐 페인의 사이즈가 컸고, 뭐 AI 네이티브로 더 잘했고, 뭐 그때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되게 높았었는데 이건 나 혼자 했으니까는 잘 된 건가? 근데 또 희한한 건뭐 도메인 날리지로 보면 저는 제안서도 훨씬 더 많이 썼고 스킨 컨설팅은 좀 적게 했었었고, 이때는 기술 스택으로 보면 더 헤비하게 썼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GPTS만 썼었고, 뭐 리더십 드라이브는 뭐 둘 다 제가 드라이브 건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 개별 구성 요소의 썸으로 이 전체 왜 성공과 실패하는가를 설명하기에는 설명력이 부족하고 찝찝하다. 근데 이제 머리에 되게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게 이거 결국은 창업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라는 생각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핵심은 AX랑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첫 번째 공통점을 잘 생각해보면 결국은 고객이 새로운 프로덕트를 쓰게 만들어야지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고객이 기존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전환 비용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벤 호로이츠가 말한 10배 다운 프로덕트를 만들지 않으면 전환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리고 제로 투 원에서도 10배, 10배라는 효용이라는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았는데 결국은 그 정도는 돼야 이 전환비용을 극복할 수 있는 거구나. 스타트업이랑 되게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국 스타트업이나 AX든 10배의 효용을 만들어주는 제품을 고객한테 안겨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스타트업 프레임워크를 거의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이제 마켓 고를 때 주로 무슨 얘기하죠? 무조건 큰 시장 고르는 게 중요하다. 장시가 큰 시장 얘기를 하는데, AX에서의 시장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시간인데 그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조직과 워크플로우별 경목에서 소요되는 시간의 크기들이 다 서로 다른 시장인 거고, 그 시간들이 시장의 규모인 거고, 결국 제한된 리소스에서 성공시켜서 내 리더십한테 계속 이 권한을 유지시키려면은 그렇지, 병목의 크기가 큰 시장 골라야 되는 거지, 스타트업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서 항상 MVP 얘기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POC를 거쳐서 이걸 한다 라고 이제 AX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방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이제 PMF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에서 고객이 진짜 돈을 내야 PMF를 찾은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AX에서 PMF를 찾는다는 건 뭘까는 써봤는데, 좋아요가 아니라 원래 방식으로 못 돌아가는 수준의 POC 정도는 돼야 이제 PMF를 찾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덕트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은 고객은 내 프로덕트를 쓰는 바로 그 조직 구성원들이거든요. 이 말인즉슨 AI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 그러니까 마케팅 팀이다, 뭐 세일즈 팀이다, 그런 거 상관이 없어.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 맞게 내가 피스를 맞춰서 유저 플로우를 짜서 그냥 때가 했더니 자연스럽게 끝까지 가지네 정도로는 짜서 원래 방식으로 못 돌아오게 만들어야 PMF를 찾는 거죠.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당연히 캐시를 증명해야 투자하는 VC가 투자자면, AX에서는 누가 투자자일까요? 상위 의사결정자. 내가 투입한, 그래서 내가 빼먹은 리소스를 ROI로 증명해내야 의사결정자는 나한테 더 투자를 해주는 거고, 런웨이도 있어요. 스타트업에서 런웨이는 캐시 떨어지면 폐업이잖아요. AX 팀에게서의 런웨이 조직 폐업은 뭘까요? 그렇죠. 결국 내부 구성원 상의 의사결정자의 신뢰가 바닥나면 그냥 폐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압수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이도로 보면 스타트업 성공시키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모두가 아는데, 사실 저는 AX도 똑같은 난이도라고 봐요. 사실 이거 성공시킬 바에 창업하는 게 나아요. 이건 돈이라도 많이 벌지. 이건 돈도 없고 어려워, 힘들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난이도인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POC를
했는데 왜 그 다음이 잘 안 될까라고 뭐 링크드인에 많은 분들이 글 올리고 당연한 소리죠. 당연히 MVP 만들었지만 그 다음 해야 될 게 수두룩 빽빽한 스타트업처럼 이 AX도 마찬가지고요. POC 다음이 본격인 거니까 당연히 POC의 성공이 AX의 성공을 절대 말해주지는 않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AX 빌더가 한 명의 창업자와 마찬가지라면 AX를 성공시키려면 어떤 역량 조합이 필요할까 생각해봤을 때 이제 오늘 이제 에코와 델타 미팅이니까 이제 델타와 이제 에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건 여기서 더 추가적인 역량이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PO 그리고 PM의 역량까지 다 합쳐져야 진정한 AX 풀스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은 로직을 당연히 문제 빠르게 쪼개고 병목을 구조화하고 가설 세우고 로직을 이터레이션 돌리는 건데 중요한 건 진짜 개빠르게 돼야 돼요. 그냥 듣자마자 쪼개지고 쭉 간 다음에 끝까지 로직이 나와서 에이전트로 쫙 돌려보고 결과가 잘 안 나오면 다시 돌아와서 보는 이걸 진짜 빨리 할 수 있어야 이제 AX 컨설턴트로서 역량이 있다 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PO로서의 역량도 필요하죠. 그래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귀찮음을 싫어하는 존재인가도 알아야 되고 사람이 쓰는 프로덕트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고 이터레이션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이 관계에 갖고 온 집념도 있어야 다시 성공하는 거잖아요. 저는 도기에서 이걸 좀 많이 배웠었는데 아무튼 이런 집착까지 있는 PO로서의 역량도 필요하고 PM도 필요해요. 결국에는 굉장히 비효과적인 카운터 파티들을 설득해내면서 AX를 해야 되고 내 리더십은 절대 시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바닥에 닿기 전에 비행기를 조립하는 일정 관리를 해 나가면서 보고하면서 POC하고 성공시키고 본 프로젝트하고 막 이런 PM으로서 역량까지 필요한 거죠. 사실 창업자랑 차이가 없습니다. 창업하시는 게 나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AX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창업자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다. 내가 못 찾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AI한테 불가능한 건 없다. 내가 잘못 시켰을 뿐이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이제 해야 성공한다. 이제 이런 역량셋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세 가지 어떤 플레이북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얇지만 엔드투엔드로 시도하는 게 빠르게 테넥스 만들기 더 쉽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스타트업 프레임워크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이상과 현실에 항상 차이가 있는데 전 사업부에서 진짜 이걸 해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상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쭉 짰을 때 모두가 이런 워크플로우를 정석대로 조직 차원에서 이 워크플로우를 따르겠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모두만의 워크플로우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더 디테일하게 인터뷰 딴 다음에 이렇게 차트 그려보니까 서로 다르니까 다 똑같이 제안서 만드는 워크플로우랑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사실상 공통 분모가 부재하기 때문에 워크플로우의 어떤 명목을 특정 구간을 조지자는 사실 되게 성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두껍고 일부를 제대로 하는 방식도 있고 얇지만 끝까지 한번 해본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파셜하게는 사실 어떤 구간을 명목으로 정의하고 AX를 하는 거는 사실 어떤 일부 인터뷰이들의 병목, 심지어 그들의 교집합이니까 더 작은 어떤 시장만 타겟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조직의 AX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엔드투엔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그럼 뭐냐 워크플로우를 믿는 게 아니라 결국 어찌됐건 워크플로우는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인풋을 나름 써서 최종 결과물 제안서는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엔드투엔드로 접근했을 때 조직 차원의 AX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건 진실인 거죠. 이건 사실 진실이 아닌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외 케이스까지 다 고려하면서 굵고 깊게 가면은 MVP 뭐 POC 하지도 못한 채로 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왜냐면 한 달씩 막 안 주거든요. 어찌됐건 그래서 돈 벌었어?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얇게 가야 이터레이션 루프가 진짜 빠르게 돌면서 이게 진짜 문제를 발견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얇지만 엔드투엔드로 가는 게 첫 번째 제가 좀 배웠던 룰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AI 네이티브로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테네스하기 조금 더 쉽다 이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식 사고는 AX에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복잡한 문제를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분해한다가 이런 식 사고이던데 로켓은 비싸서 못 만들어요. 그 가격에. 근데 로켓은 뭘로 구성되어 있지? 원재료는 이런 거네? 그냥 안 비싼데? 결국 로켓 제작에 필요한 근원적인 비용은 뭘까?를 파고드는 것처럼 조직에서 이제 AX 하면은 뭐 이거 하려면 일도 많고 테스트가 시간 엄청 들어요 라고 딱 들었을 때 그거를 그냥 그대로 믿고 그 워크플로우를 딱
바라보기보다 결국 우리는 지적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활동은 낮은 정보의 가치를 높은 가치의 정보로 만드는 모든 활동이란 말이죠. 산업혁명 때 이제 육체 노동을 벗어났으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 높은 가치의 정보를 만드는 모든 행위들인 건데 그러면 이 정보가 높아지는 프로세스를 다 쪼개보자 그랬을 때 이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한테 맡긴다면 어디까지 태스크를 제거할 수 있을까를 다 지우고 그 이후에 AX 혹은 자동화하는 게 훨씬 낫고 사람의 플로우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일의 아웃풋과 인풋과 아웃풋만 믿고 에이전트한테 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했던 일을 당연한 어떤 이제 태스크들을 의문을 가지고 AI 네이티브를 단순하게 다 지우면서 가는 게 10배 만들기 훨씬 더 쉽다가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은 결국 이제 AX 풀스택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 캐시번, 이제 런웨이가 다 호신되기 전에 그래서 신뢰와 인내심의 잔고가 오기 전에 성공시키려면 결국 이제 속도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줬는데 한 달 지났는데 어떻게 됐니 물어볼 때 결국 뭔가 이펙트가 나오거나 전환이 일어나야 계속 투자를 대표님께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에이스 관점에서 풀스택이 돼야 이걸 성공시킬 수 있다 우리 조직에서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에코지만 델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코덱스와 실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프론트 직무이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또 프로덕트 중심의 엔지니어 혹은 개발자 분들은 델타2 에코로서 계속 역량과 스킬셋을 확장해 나가야 풀스택이 돼서 속도를 내서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게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